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이슈 관련해서 국민주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시민사회에 계신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약속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신 5.18 기념사에서 단 한마디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말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이제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말씀을 오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이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되던 얘기를 또 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사를 크게 좀 써서 요번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재창조 없이 재도약은 없습니다. 올 2월 부의댐 연구소는 한국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8년에 18위였던 자유민주 정치 지수가 2023년 47위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갈등이 가장 심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지목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제도 위기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질 민주정치가 주범입니다. 정치인 물갈이로만은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헌정질서의 실패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무엇을 바꾸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합니다. 해방 후 75년 이상 대통령제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국제학계는 그동안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거의 이승만 박사의 고집으로 도입되었지만은 독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2공화국에서 9개월 동안 내각제가 실시됐지만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유신 독재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87년 시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지만은 다시 검찰 독재가 거론되고 있고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권 투쟁의 진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가장 불신받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나 정당은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이 대통령제 폐해가 우리 정치를 저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국제학계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방적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균형 발전,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중앙 재정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지방의 자유를 빼앗는 헌법과 법률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은 과세권이 없는 빈약한 지방세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생력을 상실한 지방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산율은 세계 최하로 국가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치 입법권의 확대와 보충서 원칙의 천명, 그리고 과세권의 지방 이양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국정개혁이 방치되거나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근에 의사 증언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 대난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제 해결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 지렛대는 바로 수구이 토론을 통한 직접민주제의 활용입니다. 저는 1%의 직접민주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면 국회도 살고 국민도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국민 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국회가 정개특위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정치권이 개헌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정치 개혁, 개헌이 일어나도록 우리 언론에서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가 개헌 절차법을 제정해서 추첨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학습과 스구이 토론을 거쳐 만든 개헌안 시연을 또 그 밖에 이 오프라인, 온라인 개헌 국민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국회 개헌특위가 받아서 개헌안을 작성하고 이것이 국회의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헌정 개헌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새로운 헌정 시대를 여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의 헌법인가 국민의 헌법인가, 국민 주도 개헌으로 정치를 개혁하자.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개헌이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이 시기 개헌에 대한 논의와 촉발은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5.18 전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바라고 있기에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여 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선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개헌은 선거 공약의 단골 소재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권의 움직임이 과시화되거나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두 차례에 걸친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인 제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대응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내지 전면적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과 무당적화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또 5.18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조국조국 혁신당 대표는 제7공화국을 여는 전면적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이 같은 개헌 주장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포괄적 개헌을 제안하며 모처럼 여야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즉 더 이상 정치권의 실현 불가능한 정략적 이슈가 아니란 얘기이다. 지난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범야권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여권도 야권도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더 이상 당리당략적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로 보여준 셈이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원론적 언급만을 표명해오면서 사실상 개헌을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에서 포괄적 개헌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분히 정쟁의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87년의 헌법체제 하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헌법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에 기생하는 거대 양당 체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정치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와 민주주의의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87년 헌법체제를 과감히 뜯어고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다. 87년 헌법체제는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 민주화를 가져왔지만 더 이상의 민주적 성취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는 당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며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잉태할 뿐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87년 헌법체제가 낳은 민주주의의 허상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며 이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국민 참여 주도의 개헌뿐이며 우리는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 아니 명령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합의의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이 동참하는 공론화 및 수기 기구를 구성하여
87년 헌법체제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수도권 1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 4대 개혁 의제를 실행할 구체적인 정치 개혁과 개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렇게 마련된 정치 개혁과 개헌안을 토대로 지금의 퇴행적 정치 시스템을 혁파할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극복할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수, 중도, 진보 등이 총망라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